뚝 튀어나오고 계셔가지고 평소에 못 보던 모습인데, 예. 그렇죠? 예. 아유, 앞자리에 앉으신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 아침에 일어나서 그 이성현 박사님 영상을 봤어요. 예. 사실 언제 봐도 반복해서 계속 봐도 사실 진리라는 게 우리가 좋은 음악은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어때요? 예, 계속 좋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음악을 들어서 가슴이 뭉클한 게 이제 제가 20대 때, 10대 때 감수성 예민할 때 정말 좋았던 명곡들은 지금 들어도 좋거든요. 그래서 이승현 박사님 강의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사님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한테 정말 그 그러니까 격언 있죠. 삶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격언을 네 단어로, 세 단어로, 두 단어로, 한 단어로. 강의 기억나세요? 아, 예,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제 한 단어로 했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게 뭔가를 했더니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세 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네? 하나는 live예요. live. 네, 또 하나는 뭐죠? 예, love예요. 또 하나는 learn이죠. learn. 예. 이 세 가지는 모든 그 대부분의 그 성공하신 분들, 그 사회적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들이 이 세 단어는 공통적으로 다 들어갔다고 합니다. live, love, learn. 살며, 사랑하며, 배우고, 예, 공헌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균형 잡힌 삶에 나온 그 얘기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이유가 다 있는 거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아침에 모인 이유는 저와 함께 이제 그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자리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예, 이제 잘 알고 계시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평상시에 이제 바쁘게 사시다 보니까 자꾸 놓치시는 부분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복습하고 배우시면서 이렇게 서로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거는 이제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가정,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습하는 조직이 없고 학습하는 그 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기업, 국가 어떻게 되죠? 대부분 멸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직이 흥하려면 항상 이런 학습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론 학습이 모든 거는 아니지만 학습하는 그 어떤 베이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셔서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스스로를 위해서 한번 쓰담쓰담, 아유 기특하다, 아유 기특하다, 박수 한번 치세요. 그래서 오늘은 좀 다소 딱딱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전문 지식의 단계. 아우, 전문 지식 머리 아파. 그죠? 전문 지식 괜히 생각하면 머리 아픈데 그렇게 머리 아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 지식을 이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식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일반적인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 근데 실제적으로 사회를 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남들보다 좀 잘 산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어떤 지식이 필요하죠? 전문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요즘 전문 지식과 일반적인 지식의 경계가 모호해졌어요. 뭐 때문이죠? 네. 예, 정말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거의 모든 정보가 지금 이제 온라인상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변호사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됐죠.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아시는 분이 그 경찰청장으로 퇴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라 변호사로 개업을 하셨고, 이제 직원들을 고용을 하셨는데 저녁 먹으러 이제 직원 변호사들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한 3명을. 근데 옷을 너무 변호사치고는 아니게 입고 나온 거예요. 이제 신입 변호사들인데. 그래서 아니 변호사 이제 그 대표 변호사한테 아니 변호사들 옷이 왜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월급이 얼마인데 그런 양복을 사 입겠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로스쿨, 아침에 흥이 나네요. 로스쿨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보통 학비가 얼마예요, 그죠? 그리고 그 로스쿨 다니기 위해서 치르는 기회 비용이 또 얼마입니까? 거기 학교 다니려면 직장 다닐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보통 로스쿨 다니는 기간 동안에 쓰는 돈이 뭐 한 2억, 3억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맞춰도 어떻게 해요? 예, 인맥이 없고 끈이 없으면 일반 그냥 자기 이름으로 개업을 하고 개업을 해도 돼요, 안 돼요?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운이 좋아서 취직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인류 로펌이 아닌 이상은 요즘 뭐 변호사 월급 250만 원 그렇게 보통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정말 쉽지 않은 세상이죠. 그러니까 전문 지식과 그 이유가 뭐냐면 전문 지식과 일반 지식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해진 세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인류가 살아온 세상으로 보면 요즘처럼 먹고 살기 어려운 시기가 사실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농사기술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그냥 소 키워서 팔아서 애들 대학 보내고 다 했고, 그죠? 동네 구멍가게 하나만 있어도 그냥 애들 다 대학 보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게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적이 있었나 하는 그런 세월이 됐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이 너무 급속도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분야에든 그것이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문 지식이 반드시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그럼 무엇으로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전문성. 뭘로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학습. 학습인데 배우락의 이킬습이죠. 여기 이킬습을 보면 요게 이제 기두자예요. 기우가 뭐죠? 새 날개예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게 원래는 날일변이었어요. 그래서 밝은 날 날개짓을 계속 한다라는 뜻도 있고 뭐 이거를 이제 뭐 흰백으로 얘기해 가지고서 배워서 모든 것이 명백해질 때까지 날개짓을 하라는 뜻으로 해서 학습이라는 뜻을 쓰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날개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내가 계속해서 내 몸에 익힐 수 있도록 익히는 것이 결국은 학습이라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럼 습관은 뭐냐는 거예요. 날개짓을 해서 내가 충분하게 익힌 것을 요게 마음심이에요. 마음심변에 조개패자, 그죠? 그리고 요게 이제 꿰관이에요. 조개를 꿰듯이 마음속에 꿰 넣는 것. 그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문성은 어디서 길러지냐면 학습과 습관을 통해서 길러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순간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위대한 일들은 성공이라는 것들은 어느 한순간 반짝하고 찾아오는 적이 없어요. 작은 것들이 누적되고 그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이제 라틴어의 에두코라는 데서 파생이 된 건데 이것이 이제 인간의 내부에 원래 갖춰져 있는 능력과 재능을 끌어내고 확장시킨다라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내면에 있는 능력과 재능을 끌어내는 것이라. 끌어내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뭐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내 능력과 재능을 끌어내는 것인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글을 보다가 와, 이렇게 학습이라는 걸 명확하게 정리해 놓은 걸 한 문장으로 정리해 놓은 게 있나 하고 깜짝 놀란 글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습은 많은 정보를 획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살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운다라는 거예요. 오늘 신나신 분들이 많네요. 컬러링이 아주 경쾌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기서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벡터, 보통 이제 우리가 물리할 때 스칼라하고 벡터라는 걸 얘기하죠. 그 벡터는 항상 이게 방향성을 가져요. 방향성을. 이런 겁니다. 제 친구가 이제 전자공학을 전공한 친구인데 부동산 대학원을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걸 왜 가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냥 뭐 사람도 사귀고 뭐 그냥이에요. 그냥 그렇다 뭐 가끔 이제 가정주부들 보면은 뭐 방통대 다니시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 왜 가세요? 그러면 뭐예요? 그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은 돈 낭비, 시간 낭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에요. 내가 목표로 하는 걸, 내가 삶에서 꼭 이루고 싶어 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걸 만들어내기 위한 내 능력을 키우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모여서 조회를 하고 7시 뭐 저녁에도 모여서 부엌가 세미나를 하고 본사주간 세미나를 가고 하는 것들이 결국 뭐냐?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다. 뭐 어떤 분들은 엉덩이가 무거워야지 성공하는 사업이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도 능력입니다. 그렇죠? 1시간도 못 앉아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서 이성현 박사님 강의나 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나 이런 성공한 리더분들의 임페리얼님들의 이런 강의들을 들으면서 스스로 내면에 뭘 키워요? 능력을 키우는 거죠. 그것이 나의 목표와 일치할 때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향성을 잃으면 항상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은 반드시 아니다. 지식이라는 거는 재료예요. 재료. 음식을 만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있어요. 근데 재료만 있다고 해서 음식이 만들어지나요? 아니죠. 지식을 활용하고 가공해야 그것이 결국은 돈이 되는 거예요. 왜 대학 교수, 이 세상에 제일 지식 많은 사람들은 어디 다 있어요? 대학에 있잖아요. 교수들. 그죠? 근데 왜 교수들 중에서 부자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교수 월급도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왜 그래요? 그 지식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활용하지 않는 지식의 한계라는 거죠. 결국은 이 에디슨이라는 사람은 학교를 얼마 다녔는지 아시죠? 다 우리 어렸을 때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을 보면서 희망을 품었죠. 공부 안 해도 성공할 수 있겠다 그러면서. 에디슨이 겨우 학교 다닌 건 3개월이었어요. 너무 엉뚱한 짓을 하니까 이제 그 선생님이 엄마를 불러서 도대체 애가 너무 엉뚱한 짓을 해서 학습을 따라와 주면 불화불하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집에서 교육을 시킨 거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많은 성공한 사람들, 에디슨도 그랬고요. 우리가 잘 아시는 정주영 회장 아시죠? 고 정주영 회장님도 저 초졸이에요. 그리고 헨리 포드 아시죠? 헨리 포드도 제가 알기로는 초졸 초졸에서 뭐 중등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건 지혜가 아니고 뭐가 있었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훨씬 나시네요, 저보다. 그래서 그 지식을 가공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잘 버무려서 쓰느냐라는 거죠. 금방 설명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을 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활용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애터미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거? 네? 제품? 그 전에 있잖아요. 그 전에 뭐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꿈과 목표부터 시작해야 이 사업을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 그게 우리 사업의 전문 지식이에요. 그 정도는 누구나 다 익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 탑센터가 요번에 나온 그 성공 가이드북은 제가 보면 진짜 너무너무 완벽한 툴이에요. 그걸 준비해 주신 우리 저 서재영 본부장님께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보내드려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지금 내가 부족해서 내 파트너들한테 제대로 된 그 전문 지식, 애터미 사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을 안내할 수 없을 때 그 책 한 권을 펴주고 새로 조인한 파트너한테 그 책대로 진행할 수 있게 안내해 주면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구부터 먼저 해봐야 돼요? 여러분부터 해보셔야 돼요. 나부터 해보셔야 돼. 내가 하지 않은 걸 남한테 시킬 때 거기서 에너지 나오지 않아요. 절대 파트너들한테 에너지 나오지 않는다고요. 이 사업이 지지부진하신 이유들 보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단계들을 스킵하신 분들이에요. 보통 꿈과 결단 스킵하고 명단 제끼고 뭐부터 시작해요? 제품 전달 들고 다니고 뛰어다니다가 지치니까 그냥 잠수 타는 거죠. why가 중요하다는 거, why가. 그래서 그 성공 가이드북 정말 충분히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진정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자기 마음속에 갖춰져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자유자재로 능숙하게 조절함으로써 주위 사람들과 협조하여 자기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사람. 이게 진짜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많고 많이 배웠어도 그것을 필요할 때 그때그때 꺼내 쓰지 못하거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이 문장 전체에서. 뭘까요? 네? 누구죠? 어느 분이세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협조. 애터미 사업은 개인 사업이 아닙니다. 개인 플레이가 아니에요. 더더구나. 에디슨이 헨리 포드를 만났고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헨리 포드가 에디슨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사업가였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매력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매력적인 사람. 우리 조성신 사장님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그럼 매력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제일 먼저 중요한 거 소망으로 눈빛이 반짝이고 당당하고 항상 신념을 가진 사람. 신념을 가진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지남철처럼 달라붙는다고요. 자석이. 신념이 있는 사람은 설사 그것이 틀린 말이라 하더라도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고 쳐다보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조산인가 배 하고 갔다가 이산인가 배 하고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리더한테는 절대 달라붙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협조하는 것, 이것을 익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어떻게 손에 넣을 것인가를 검토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안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 지식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어떤 게 있을까요? 본사가 주관하는 세미나, 또 센터에서 하는 세미나, 또 라인 미팅, 홈 미팅, 이런 것들이 다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성공 가이드북 이런 것들이 그걸 활용하는 것, 그것을 시스템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공을 위해서 사업을 결단하신 분들한테 안내할 모든 준비가 돼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협력을 얻음으로써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여기서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죠? 우리에게? 누구죠? 스폰서인데 여기서 스폰서의 정의가 필요합니다. 누구죠? 스폰서. 여기서 스폰서의 정의는 시스템에 플러그인된 팀장 이상의 스폰서. 아셨죠? 스폰서인의 그러니까 이 시스템에 100% 플러그인된 팀장급 이상의 스폰서와의 협력을 같이 팀으로서 협력을 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간혹 이제 이런 분 있으세요. 내가 이제 국장쯤 됐고 본부장쯤 되면 내 파트너들이 내 상위 업라인 스폰서들한테 가서 상담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그거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거기 가서 얘기했어?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럼 제가 보면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상바보. 아니 한 사람 도움받는 게 편해요? 10사람 도움받는 게 편해요? 10사람 도움받는 게 편하고요. 내 파트너, 내가 새로 내 팀으로 합류할 많은 사람들의 색깔은 10인 10색이에요. 색깔이 다 다르다고요. 저를 좋아할 만한 사람도 있지만 스폰서를 훨씬 좋아할 만한 분들도 또 많아요. 맞죠? 그래서 여자들이 한 가지 스타일 남자만 좋아하는 거 아니듯이 똑같단 말이에요. 한 가지 스폰서 이 사람을 내가 좋아한다 해서 내 파트너도 좋아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직업적인 백그라운드가 같으면 서로 공감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저희 박인찬 본부장님 같은 경우는 부동산으로 크게 성공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부동산 경력이 있는 분을 박인찬 본부장님한테 대단하신 분이다라고 하면서 반드시 스폰서 에디파이를 하면서 소개를 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호일러 효과로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일어난다. 그래서 절대 내 파트너와 스폰서 사이에
뭐를 씌우면 안 된다? 예, 우산 씌우면 안 됩니다. 우산 씌우면 안 되고 굉장히 그 중요해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파트너한테 내 업라인 스폰서를 요구를 하는 순간 우산이 자동으로 쓰여져요. 그래서 절대 그런 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막 계속해서 상처가 되고 막 힘이 들면 1대1로 찾아가셔서 그거는 풀으셔야 될 일이지 파트너랑 그거를 스폰서랑 험담하시면 된다 안 된다? 네. 우리 애터미는 이 정도가 전문 지식이에요. 얼마나 편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또 강조하지만 협력을 얻음으로써 성공에 다가갈 수 있다.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팀이다라는 얘기를 하셔야 돼요. 리크루팅 하실 때도 우리 팀에 들어오세요. 라는 표현을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네. 혼자 다니면 그 강영일 본부장님 강의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혼자 다니면 나도 저렇게 혼자 다녀야 돼? 구차해 보여. 그런 느낌을 가지면 힘들다는 얘기죠. 근데 최소한 2대1, 3대1로 만나면 이 사람들 대단하다. 이렇게 같이 다니면 뭔가 이루어지겠는데? 우리 팀에 합류하세요. 그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훨씬 더 받아들일 수 있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같이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를 새로운 일을 시도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이런 겁니다. 나 원래 잘 몰라. 나 아침에 잠이 많은데 미팅 나오라고 그러면. 나 원래 말 잘 못하는데 사업 설명하라고 그러면. 애터미 전달받으면 나는 아는 사람 없는데 본인 스스로 다 한계를 져버려요. 나이가 많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다 아는데 그리고 미팅 안 나와. 애터미 사업 전달해 보면 남자들이 제일 힘들어요. 특히 좀 배운 남자들, 사회적으로 성공한 남자들. 왜죠? 나 다 알아. 다 알아. 근데 그분들 성공하는 걸 본 적이 없죠.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인데 나 혼자 1대1로 그 사람들을 다 관리할 수 없잖아요. 시스템에 합류시켜서 거기서 단체로 모두 함께 성장해야 되는 사업인데 그냥 나 혼자 알았다고 그냥 혼자서 전달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그걸 잘 모르세요, 남자들이. 네. 그래서 이런 한계를 두지 마셔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지식인들의 특성을 보면 남다른 열정을 갖고 있다. 다른 것을 포기하고 집중할 수 있는 가치관. 사실은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이런 애터미 사업을 전달하거나 뭔가 미팅 약속을 정했을 때 그 약속이 잘 안 정해지죠. 에? 나 바빠. 시간 없어. 시간 없다는 표현 많이 하죠. 그게 시간 없다는 표현의 정확한 뜻이 뭘까요? 에? 관심 없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네가 얘기하는 건 우선순위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시간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밖에 없어요. 그죠? 누구나 다 시간은 있어. 하루 24시간. 그게 이렇게 재밌으세요? 하루 24시간은 누구한테 주어진 시간인데 거기서 시간 없다는 얘기는 뭐냐? 그 24시간 안에 그걸 끼워 넣을 우선순위가 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침에 이런 미팅 나오고 누군가를 만나서 세미나 가고 이럴 때 자꾸 우선순위를 미룬단 말이에요.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거기 가는 게 꼭 중요해? 세미나를 맨날 가? 근데 우리가 나를 스스로 뜨거워지는 연탄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다른 연탄이 올라가야 내 몸도 뜨거워지듯이 우리도 열정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우리가 열정이 생겨서 그 에너지로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사람들 만나고 다녀서 그 힘을 전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건 포기해야 된다는 거죠. 뭘 포기해야 될까요? 우리가 평상시에 시간 낭비하는 것들 중에서 네? 뭘 포기해요? 잠자는 거 포기하면 죽어요. 또 뭘 포기해요? 네. 집안 청소하는 거 포기하셨군요. TV 보는 거 정말 TV 보는 거는 포기하셔야 돼요. 저는 한때 이렇게 그 TV 선을 가위로 자른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 마음대로 잘 안 되니까 그냥 잘라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제가 이제 지난번 강의에서도 수호천사 박한길 회장님을 딱 내 수호천사를 머리에다 띄워놓고 내가 생활하는 게 정말 애터미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 시간을 쓰고 있는지 내 우선순위에 끼워 놓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셔야 돼요.
예리한 문제의식,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열정적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은 이제 다 아까 다 말씀드렸고, 실용적인 지식의 보유, 탁상공론이 아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은 딱 하나예요. 뭐다?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 행동하지 않으면 다 공연불이에요. 그 81살에 대학 졸업장을 받은 할머니입니다. 쉐민시라고 중국 천진대학교 현대사이버교육대학이고요. 정규 4년 과정이에요. 몇 살이에요? 81세. 이 81세 할머니가 5개국어를 해요.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라틴어까지. 엑셀도 할 줄 알아요. 엑셀 아시죠? 포토샵도 하세요. 사진 촬영, 수영, 승마 등의 취미를 다 즐겨요. 근데 이 셰민 씨라는 할머니가 대학을 가겠다고 얘기했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할머니 노망 들었어? 왜 그 나이에 학교를 왜 가려고 그래? 말리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하라고 한 사람이 말렸을까요? 말리는 사람이 훨씬 많았죠. 그것도 쉽지 않은 거죠. 어쨌든 4년제 대학인데 이 할머니가 대학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나서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대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컴퓨터로 공부를 하는데 4년간 TV를 단 한 번도 킨 적이 없답니다. 대단하시죠? 정말 대단한 거죠. 저는 이분이 쓴 글을 보고 무슨 위대한 성인이 한 얘기인 줄 알았어요. 어느 목소리 좋은 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생명의 의미는 꾸준히 스스로 생명의 의미는 꾸준히 스스로 도전하는 데 있다. 당신이 커가면서 성공의 의미도 변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나에게 있어 삶의 가장 중요한 점은 진실되게 하루를 살고 다른 이의 압력 혹은 제한된 시간에 굴복하지 않으며 편견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관점에 나의 희망을 함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무슨 위대한 철학자의 말 같죠? 진실되게 하루를 살고 다른 이의 압력 혹은 제한된 시간에 굴복되지 않으며 편견에 갇히지 않고 타인의 관점에 나의 희망을 함몰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타인의 관점에 나의 희망을 함몰시키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시간의 제약에 굴복하지 않는다. 시간 아침 5시에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아침 5시에 일어나는 걸 선택한 거죠. 막 이렇게 가슴이 막 이렇게 반성의 물결이 막 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인생의 결정적 장면이 반드시 극적일 필요는 없다. 꾸준히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결국은 결정적 장면이란 얘기. 그 이혜진 의장, 네이버 이혜진 의장이 한 얘기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쭉 돌아보니 자기가 이렇게 성공을 했는데 단 한 번도 자기 인생에 한 번도 극적인 순간은 없었대요. 돌이켜보면 자기가 늘 뭔가를 계속 준비하고 꾸준히 공부했던 그 과정들이 결국은 자기 인생의 가장 극적인 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임페리얼 가신 분들이 임페리얼이라는 그 무대에 서서 반짝 이렇게 손을 들고 환호하고 웃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심으로 축하의 박수를 치는 게 아니고 무엇 때문에 축하의 박수를 치는 겁니까? 그분들이 그 긴 시간 동안 매일 단순한 일을 반복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겪고 이겨냈던 그 하루하루가 쌓인 것에 대한 정말 진심 어린 박수를 보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타인의 관점에 함몰되지 않고. 애텀이 도난된다는 말 한마디에 그냥 바로 사라지시는 분들도 많고, 그죠? 왜 도난됐던지 이해는 전혀 못하고, 그래서 자신의 지위는 스스로 만든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LG전자 54년 역사상 첫 고졸 사장입니다. 조성진 사장. 여기 동명이인이네요. 공업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LG전자에 이제 세탁기 사업부에 입사를 해서 20년 만에 이제 설계 실장이 됩니다. 20년 만에. 오로지 40년간 세탁기 하나에만 매달려 왔죠. 네. 그러니까 잠도 아예 그냥 공장에 침대, 주방 시설까지 다 갖춰놓고 회사에서 잠을 자가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성진 회장이 실제로 그 당시에는 우리는 전자제품은 거의 다 일본 기술 갖다 그냥 그대로 갖다 베껴서 썼습니다. 부품을 그냥 갖다가 썼어요. 그때 이제 조성진 사장이 결국은 우리가 자체 기술 개발하지 않으면 세계 무대 나가서 일동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반대했죠. 타인의 관점으로 함몰되는 과정들이 생기죠. 경영진들이 야 그거 기술 개발하는 돈이 얼마나 드는데 보통 그 기술 개발하려면 이제 부품을 만들어야 되고 부품을 만들려면은 뭐 금형을 만들어야 되고 금형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개발하려면 수십억이 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다들 주저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차피 세계 1등 못 됩니다. 결국 계속 일본을 쫓아가야 되고 미국 쫓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세탁기에 전 세계에서 세탁기는 LG 세탁기가 최고라는 평가를 만들게 한 장본인이죠. 뭐 다이렉트 구동 방식이라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고 이제 그 우리 드럼 세탁기 있죠. 대용량 드럼 세탁기를 한국 기술로 순수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뭐예요? 학벌이 없어도 자기가 선택한 일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는 것. 학벌이 없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임페리얼 6분의 임페리얼들 중에 학벌 좋으신 분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박사학위가 필요하거나 석사학위가 필요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중학교 졸업 이런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선택한 일에. 아까 그 얘기랑 똑같죠. 학습하고. 학습의 의미랑 똑같지 않아요? 내가 선택한 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어느 방면에 성공을 원한다면 당신 일에 대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가 되라는 얘기가 이제 조성진 사장님이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공을 위한 전문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애터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전문 지식 딱 한 가지씩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장님, 애터미 사업을 하는데 제일 필요한 전문 지식 뭘까요? 좋고 싸고. 그런 지식을 익히는 게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하셨고 또 다른 분은 네? 제품 또 대답을 잘 못하시네요. GS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애터미 사업에서 꼭 필요한 전문 지식은 이겁니다. 이게 원래 사람인변이 사람인변에 하나가 더 있죠. 여러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여러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에요. 결국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덕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이 사업은 아무리 내가 전문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강의를 잘하고 아무리 초대를 많이 해도 유지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덕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스스로 계속 본인의 그릇을 키우셔야 돼요. 결국은 돈을 담는 그릇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마천의 사기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사람들이 돈의 그릇을 키울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벌 방법만 연구하더라는 거예요. 나의 그릇을 키우면 누구든 담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도구 임페리얼님 같은 경우는 파트너한테 머리끄댕이도 잡아당겼다면서요. 네? 파트너가 머리를 잡아당겼 제가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도 항상 허허 후 웃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항상 나는 스폰서로서 파트너들한테 본이 되려면 어떤 순간에도 자기의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게 필요하고 또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질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돈을 찢는 행위예요. 돈을 찢는 행위.
특히나 우리가 제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말 자주 제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자주 듣거든요. 내가 돈을 안 벌면 안 벌지 네 꼴은 못 본다. 네. 아주 그냥 자기 잠재의식 속에 나는 그런 꼴을 못 보는 사람으로 딱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거가 딱 카트라인이 돼서 누구든 그걸 넘으면 다 공격해버려. 그건 덕이 아니죠. 네. 그게 다 자기한테 화가 돼서 돈 담는 그릇을 다 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이 덕이 나오는 가장 입 출구가 어디냐? 어디예요? 입이에요. 그래서 항상 입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듣고 적게 얘기하면 그러면 덕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실제 없더라도. 그래서 가능하면 남의 말에 경청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전문 지식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뭐예요? 세븐코어. 여기서 이제 A코어라고도 하죠. 책 읽기와 동영상을 분리시키면 그냥 A코어가 되는 거고. 요 정도 아까 지금 말씀드린 개인적으로 충분한 덕을 갖추고 또 하나 전 제품 100% 애용하고 핵심 미팅 100% 참석하면서 소비자 구축하고 초대 사업 반복하며 책 읽고 동영상에서 나의 학습을 계속하고 스폰서 상담하고 리더십 활동을 해나가면 이걸 충분히 익히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저게 우리가 필요한 전문 지식이 다예요. 거기에다가 겸손만 더 갖추면. 겸손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이런 요즘같이 서번트 리더십이 중요한 시기에는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시기에는요 카리스마 군주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군주의 말 한마디가 법이 돼야 되고 그걸 어겼을 때는 그냥 가차없이 처단을 해야 조직이 운영되고 나라가 살아남았는데 또 하나 이제 산업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해 왔죠. 그래서 80년대까지는요 대량 생산의 체제였어요. 생산 기술이 좋아지고 삶의 질이 윤택해지면서 많이 생산해서 많이 파는 시대였다고요. 그럼 많이 생산하려면 조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직이 굉장히 커지고 탄탄해지고 그냥 상명하복으로 딱 유지가 됐었어야 돼요. 맞아요? 근데 앞으로 초연결 사회에서는 이 시대가 아니라고요. 기술의 발전은 더 빨리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태가 됐어요. 생산면에서 보면. 그리고 수요도 인구가 이제 전체적으로 생산 인구가 줄어들기 있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그럼 이 시기에는 뭐가 중요하냐? 리더십에서는 결국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무한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서번트 리더십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기에 과거의 군주들이 갖고 있었던 카리스마 리더십을 강조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고개를 숙이면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왜 이러세요? 하고 이렇게 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고개를 뻣뻣이 들면 머리끄댕이 잡고 내리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비굴할 필요는 없습니다. 항상 당당하되 절대 오만하거나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강압적이거나 이렇게 조직을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지식을 효과적으로 짜맞추어 최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계획 작성법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뭐 주간 계획을 짜라, 월간 계획을 짜라, 뭐 많이들 이제 활용하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 실제로 찰스 수왑이라고 그래서 미국 최고의 이제 첫 US 스틸의 초대 회장이 됐던 그 찰스 수왑도 초절인 거 아시죠? 제 1강에서 나왔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카네기 철강에 하고 JP 모간하고 합병을 한 회사, 그 회사의 초대 회장이 됐어요. 초절로. 그 사람이 컨설팅하는, 그러니까 회사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았는데요. 그 컨설팅 받았던 게 너무나 심플했는데 그 컨설팅을 가지고 회사의 생산력이 확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25,000불을 그 당시 돈으로 생산성이 너무 좋아져서 25,000불을 찰스 수왑이 컨설팅비로 지출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해드릴까요? 25,000불짜리 지금 돈으로 치면 한 10배는 비싸겠죠. 25만 불은 되겠죠. 딴 게 아니고 그 컨설턴트가 그 찰스 수왑한테 그 간부 직원들한테 했던 게 매일 내가 할 일을 최소한 5개, 6개를 적어서 우선순위대로 그러니까 저녁에 자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서 하지 마시고 자기 전에, 그러니까 여기선 퇴근 전이에요. 퇴근 전에 내일 할 일, 내일 아침에 눈 뜨면 할 일, 그걸 적는 거예요.
우선순위대로. 그래서 그걸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 갈등 없이 하나한 걸 지워나가는 것. 그것이 생산성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왜 머리가 복잡해지냐면요.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실제 행동하면 머리 복잡할 일이 없어요. 맞나요? 행동은 안 하고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니까 머리가 복잡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가장 빠른 방법, 글로 적어서, 그것도 너무 많이 적지 마시고 그냥 내일 할 일, 단순히 누구 만나서 몇 시에 누구 만난다. 그래서 뭐 한다. 예? 누구한테 제품 전달한다. 이걸 적으시라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5개든 6개든 적어서 그걸 순서대로 지워나가고 이루지 못한 건 그 다음 날로 옮겨서 적고 그것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 계획을 짜지 않으시더라도 그것만 하셔도 여러분 생산성 굉장히 올라가실 거예요. 제가 실제 삼성 다닐 때 그 고가, 삼성에서 제일 높은 고가가 S예요. 슈퍼라고. 슈퍼 S 고가 받고 A 뿔 고가 받으면서 제 동기들보다 대리 승진을 빨리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매일 한 일이 그거였어요. 저는 뭐 컨설팅 받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퇴근 전에 내일 무조건 출근하자마자 할 일을 적어놔요. 한 쭉 적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그냥 지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항상 정시 퇴근했어요. 거의 늦게까지 야근한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담배 피러 갈 시간에 저는 그러니까 그냥 아예 그냥 하루 종일 앉아서 그거 지울 때까지 그냥 집중하는 거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생산성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벌써 한 45분 됐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 정도로 해서 그 전문 지식의 단계는 마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실천이고 행동이에요. 혹시 제가 1강에서 말씀드렸던 거 해보신 분 있으세요? 벌고 싶은 금액을 정한다. 그리고 그 금액을 언제까지 이룰 건지 시기를 정한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대가를 지불할지 그걸 적는다. 그리고 이것을 매일 2번씩 읽는다. 해보신 분? 하버드 대학교에서 성공한 사람들 패턴을, 하버드를 졸업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딱 3%가 성공하는데 그 3%는 항상 꿈을 적었다라는 거예요. 목표를 적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 모르게 적으셨을 거예요. 그 어디다 적으셨어요? 성공 가이드북에다 적으셨을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렇죠? 거기다 적으셔도 돼요. 꼭 형식이 뭐 획일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성공 가이드북에라도 적어보세요. 적으실 거예요? 안 적으실 거예요? 꼭 적으세요. 글로 형상화되지 않은 소망은 다 공연불입니다. 공연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이상으로 성공의 13단계 4강 전문지식의 단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